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인들의 사유지에 지어진 주택과 가축우리 등 17,000채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현지 시간 7일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란 핵협상 합의안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인 JCPOA를 막지 못하게 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이란과의 핵협상 합의안을 지지한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제재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 격퇴 지원을 빌미로 한 시리아 군사 개입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인들의 사유지에 지어진 주택과 가축우리 등 17,000채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현지 시간 7일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인용 보도한 OCHA 보고서는 요르단강 서안에 이스라엘 통치기구가 1988년에서 2014년 기간에 14,000채에 대한 철거령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11,000채가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요르단강 서안 C구역에서 2,020건의 신축 승인 요청서를 이스라엘 당국에 제출했으나 1.5%인 33건이 승인됐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은 1995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조인한 요르단강 및 가자 지구에 관한 잠정 협정에 따라 ABC 세계구역으로 잠정 분할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의 60%를 차지하는 C구역은 1998년 말까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이양토록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점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C구역에 거주하는 반면 약 36만 명의 유대인이 국제법에 불법으로 규정된 135개 정착촌과 100개의 정착촌의 전초기지에 살고 있습니다. 135개 정착촌 외곽에 세워진 아웃포스트는 이스라엘법에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요르단강 서안에 이스라엘 통치기구는 정착민의 불법적 건축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이스라엘 인권단체 베첼렘이 밝혔습니다. 베첼렘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C구역의 보안과 토지 운영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자신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이란 핵협상 합의안인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인 JCPOA를 막지 못하게 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이란과의 핵협상 합의안을 지지한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6일 MBC 뉴스에 출연해 꽤 괜찮은 협상이라며 지지 의사를 보였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한 공화당원인 파월 전 장관은 이란이 지난 10년간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초고속도로를 타고 있었음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해 공화당 측과 입장을 달리했던 파월 전 장관은 협상안과 그에 반대하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꽤 괜찮은 협상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이란에 대한 사찰과 원심 분리기, 우라늄 비축량 축소 계획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우리나라를 위한 이 중요한 계획을 지원하는 데 써줘서 고맙다며 글을 남겼습니다. 유대인 출신 여성 의원인 데비 와서먼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밤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없는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의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그가 최근 민주당 내 찬반 진영 모두에서 압력을 받고 있던 유력 유대계 인사인데다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직접 플로리다로 날아가 3시간 동안 설득하는 등 공을 들여 얻은 유대계 지도자의 지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제재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 격퇴 지원을 빌미로 한 시리아 군사 개입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시리아 군사 개입을 통해 서방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시리아에서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런 의도는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7일 내다봤습니다. 푸틴은 지난 4일 IS 격퇴전에 나선 연합군 대열에 러시아의 참가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푸틴은 또 이달 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 시리아 파병 제한이 유엔 방문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각의 분석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대-IS전의 붕괴 위기에 처한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군과 이란군을 참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평화 구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구상을 놓고 일련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러시아는 결국 시리아 내 러시아군 군사력 중강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편 군사안보 전문가인 파벨 펠켄하우어는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미국이 푸틴의 구상을 받아들이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7일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시아파 정권을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 탓에 시리아에서 유혈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날 테헤란을 방문한 호세 바누의 가르시아 마르가요 스페인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라사드 정권을 쫓아내야 한다는 사람들이 수년간 이어지는 시리아 유혈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리아의 대통령은 시리아 국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들을 희생해 자신의 이속을 차리려는 이기적인 외부 세력은 이를 포기하고 시리아에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외부 세력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를 지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 정부는 같은 시아파인 아라사드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 이란 최고 지도자 국제 담당 수석 보좌관도 이날 아라사드 정권을 전복하려는 서방과 중동 일부 국가가 시리아 위기의 원인이라며 아라사드 정권을 퇴출하면 전 세계는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